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뭐 추가 조합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의미만 두고, 어제 이제 농어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조합이 이제 그리스 역배승해갖고 7.5 요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연장 가서 좀 졌네요. 대부분 경기는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갔고, 내일은 농구 월드컵이었고 그 다음 날에 주말에 또 농구 월드컵 기깔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갑시다. 추천 미리 눌러주세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코 오누키. 오늘 뭐 여유가 있죠. 왜냐면 3시 방영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유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요코가 이제 드디어 연승이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한 턴 더? 아니면 언어바로 조져야 될까? 아니면 지금 분위기는 그냥 한 번 졌다고 해서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거는 형님들의 의견이 궁금해. 다른 건 별로 안 궁금해. 이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야. 형님들 이런 경기 되면 막 미치고 궁금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투수는, 야쿠르트 투수는 어느 정도 다 5명이 뭐 핵 A급의 지금 경기력에 지금 맷 펼치는 선수들은 선발에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친구들은 없어. 냉정하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무난해.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또 그 야구르트 쭉 치고 나갔을 때도 타선에 힘을 하고 그 다음에 투수에 이제 망가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갔던 거지. 뭐 투수가 되게 뭐 발현을 해가지고 멤버를 봐도 여러분 아시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이거 일단은 승패 못 찍죠. 승패 못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일단 언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득점인 부분들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다. 이게 기준점이 지금 7.5죠. 그래서 나는 갈 거면은 오바를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승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아? 승패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뭐 어디를 하나를 보겠지만은 한턴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연승을 이렇게 타다가 한번 끊기고 이제 맥도 안 되면서 한신한테 맥도 안 되고 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완전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걸 했다고 또 이제 뭐 찍으라면 그래도 요코를 볼 거예요. 요코를 볼 건데 그런 식의 피칭을 찍을 수는 없어. 왜? 그 다음에 내가 왜 찍으려고 그래도 보냐면 오누키라든지 하마구치라든지 이런 평균성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평균성보다 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투수적인 부분에서도 투수전인데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다득점적인 측면은 일단 쓰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나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까지는 저기 뭐냐 요코하마를 한 턴 거르고 오바를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야 매니저 매니저는 아닌데 방에 그 방송하고 있을 때는 톡 보내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코 승에 오바 쪽으로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 니시 유키 그 다음에 주니치 오노 그 다음에 5.5겠죠. 이거는 가장 뭐가 좋나요? 이건 가장 뭐가 좋노? 이 경기는 방금 어려운데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저번에 저기 뭐냐 그때도 한신 주니치였던 것 같은데 누가 이겨도 존나 답답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바가 빅찬스가 가끔 한 번씩 주더만요. 경기력만 보면 됩니다. 둘 다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이거 언더가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언더 좋을 때 추천해준 거 보면 한신 주니치거든. 그 주니치가 요미한테 했던 건 잊으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딱히 의미 없는 경기고. 오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좋은, 오노도 마찬가지, 야나기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구간을 보여주다가 역시 좀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돌아온다는 게 딱 바로 증명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완투를 기록을 했어. 그래서 완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경기 때 또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수비 도움을 많이 못 받았거든. 오노가 그 완투한 그 나머지 그 뒤 경기를 수비 도움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는 거는 되게 상당히 이게 뭐라 해야 되노, 병살 유도라는 이런 거 잘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됐던 거는 직구가 일정하게 6회까지인가 7회니까지 던졌거든요. 일정하게 됐던 부분들도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에이스 침대 마냥 편안하게 계속 똑같은 모습이야. 야, 하면 좀 지칠만 한데 좀 그런 변화구 포인트가 좀 높아질만 한데 그렇게 봤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언더적인 부분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신이 또 이제 좌안 쪽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약하고, 특히 이제 주니치의 자완 한테 조금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불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펜한테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죠. 한신은 언더 기본적으로 깔고 간 팀이죠. 그래서 이거 요코랑 그때 주니치 1대0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선택해볼 만한 제로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주니치 불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선발들이 6이닝 7이닝을 먹어주면 따라서 좀 많이 안 던지기 때문에, 그리고 불펜도 좋은 편이잖아. 외국인 두 마리.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불펜 소모도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선발 야구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더적인 측면이 많이 깔린 그런 팀이다 보고요. 타선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안 좋죠, 그죠? 뭐 하이타선에서 그냥 6Q 이 친구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요거 말고는 없고, 토고 쇼제이한테도 지금 8이닝을 소화하고, 스가노한테도 8이닝 무실점인가 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언더적인 요소를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주니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니치가 이긴 경기 보면 요미한테 이긴 거 배우면은 4대0 이런 거지, 막 6대0, 7대2 뭐 이런 경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니시유키 같은 경우는 또 요미예요. 요미가 뭐 호구인데, 요미한 탈삼진 능력이 좋은 친구인데, 있는 친구인데, 요새는 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야, 많은 편은 아니야. 33살이니까. 탈삼진보다는 이제 코너윅 둘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탈삼진 잡을 수도 있고 땅볼 맞출 수도 있어. 코너윅을 해가지고 삼진도 그래도 꽤 나와주는 편이야. 구위는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건 많지. 레퍼토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구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또 윽박 지르고, 없을 때는 맞춰 잡아보고, 좀 뭐냐, 오릭스에 있었으니까요. 오릭스 있을 때 뭐 그보다 숱한 안 좋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6월까지는 6이나 7까지 분명히 안 좋은 구간도 있었지만은 다른 달에는 이제 대비 그 뭐고 올해는 2.10을 넘어가는 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이닝 히터, 딱 대표적인 이닝 히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시는 불펜적인 부분에서 플랜 A를 가동하든 B를 가동하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분 있죠. 뭐 경제적으로 지금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템파베이처럼 투구수 관리도 좀 잘해주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더적인 측면이 두 팀 모두 다 많기 때문에 언더를 한번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선이 그나마 좀 기대되는 거는 이제 주력 타자들이 감각이 좀 돌아오는 모양새를 봤을 때 한신이 그래도 지금 나카노 계속 치고 있고, 치카모토 토토하라 요 리도프적인 측면은 항상 좋기 때문에 요 부분 봤을 때 저는 뭐 한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양팀 다 서로 또 강했어요. 니시도 마찬가지고, 오너도 서로한테 또 약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언더를 뭐 쓱 뒤밀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뭐 한 6회까지 뭐 1.2점에 뭐 뒤에 내냐 마냐, 아니면 뭐 점수 내다가 조금 냈다 그럼 오버겠다 싶었더만은, 뭐 히로시마 야쿠르트처럼 뭐 8점 언더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오버 찍는 거는 뭐 찍을 수는 있지만 뭐 배팅 굳이 그런 걸 찍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어제 욕구 잡은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 찍을 거면 오버 찍을 거면은 더 좋은 오버 찍으면 되겠죠. 기준점이야 솔깃하겠지만은, 알겠지? 요미 야마사키, 그 다음에 히로 타마무라, 요까지만 보고 채팅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7점을 주겠죠. 네, 쪽지는 형님 지금 배당이 떴거든요.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항상 보면 형님들 보면 그 표 하시는 분들 감사하긴 한데 근데 대부분 다 1년차 2년차 넘었잖아. 프로잖아 형님들. 오케이? 형님들 프로잖아. 월요일 금요일 되면 2시 뜨고 매니저 없는 거 알끼고 2시에 돼도 미리 보내는 거는 기준점 없이 보내는 거 말고는 미리 보낼 수가 없잖아. 좀 제발 프로답게 합시다. 알겠죠? 처음 하는 거 알잖아. 형님도 아프리카 뭐 한 2, 3년 본 거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3시 안에 다 가잖아. 알겠죠? 나 100분 토론 안 하거든요. 할 말만 하고 치우거든.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히로시마 요미인데 요미 같은 게 이제 히로시마 같은 데 이제 언더를 많이 받고 그다음 요미 같은 경우도 주니치 시리즈 때 2번이나 언더를 받던 그런 경기입니다. 이거 다득점이 좋을까요? 저득점이 좋을까요? 그래도 히로시마는 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투수는 당연 요미가 야마사키가 압도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름값이 있는 선수보다 오히려 야마사키 같은 친구들이 요미에서 가장 제일 좋은 투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그게 뭐냐 타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6대2가 이제 야쿠 상대로 언더 뜨긴 했지만 언더를 뭐 간 건 아니지만은 무섭기는 무서웠다. 왜냐 빠져도 확실히 좀 낼 수 있고 출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는 선수가 빠져도 있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언더 볼 수는 없어. 그리고 타마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해준 날이 10번을 치면 한 2번 정도 나올까? 요렇게 보는 친구다 보니까 특별하게 나는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갈 거면은 그냥 역배 가든지 아니면은 뭐 요미 승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저득점도 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이제 약 3달 만에 치러진 복귀전이지만은 좀 좋지 못했었는데 지금 요미 타선이 더 심각하죠. 주니치점에 빵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카타까지도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거든. 그러면 해줄 애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나카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를 항상 좋게 안 봤었잖아. 그냥 되니까 이제 좀 되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뭐 갔다가 또 대도 안 되는 빵점 났다가 심하게 때렸고 그래서 오카모토가 그나마 좀 기대해보는 여기 기대가 되는 게 타마무라한테 뭐 선발로 나오든 불펜에 나오든 한번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오버에 대한 부분 오카모토가 살아나야 오버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일단은 그래도 히로시마 역배 쪽으로 봐야 되고 또 야쿠르트 상대로 또 뭐 출루는 했는데 물론 결국 못 이기긴 했지만은 타선적으로 세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되는 거는 히로시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요미는 주니치 경기를 이기든 지든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 게 내가 다음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히로시마는 아시다시피 뭐 야쿠라 한 부분들 어느 정도 1차전, 3차전 에버리지가 나왔어. 기준점에 상응하는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팀을 찍어주는 게 훨씬 맞다고 봅니다. 타격이나 투수나 불펜은 그래도 요미가 낫지만은 요미도 뭐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히로 쪽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경기는 히로 역배에 프랜승에다가 8.5는 7.5는 언더 쪽으로 이제 주니치 시리즈처럼 그런 경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오버를 낼 거면 히로시마가 죽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고마 역배 1.96 반올림하면 2배당이죠. 그거 드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프랭가고 그러는 경기는 아니야. 요미가 뭐 이기는 것도 이기는데 이기는 것도 똥줄로 이겨서 지금 이기는 빈도도 작은데 마인까지는 더 힘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냥 큰 배당 먹는 게 좋고 그냥 투수 때문에 보유 중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당이 저렇게 크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경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늘 배당 좋은 이유가 다 있지. 몇 명 왔노? 70명 추천 좀 더 눌러줘요. 오케이. 자 소뱅 히가시야마
그다음에 니뽀넴. 얘네 솔직히 형님들 맨날 붙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형님들 이제 질린다. 나는 이거 뭐부터 부두노? 선발이 아니고 그냥 이 시리즈는 이래. 아니면 딱 그거나 아니면 뭐 선발 이토나 아니면 뭐 보너스한테 완전 말려갖고 개 씹언더가 나와서 가지 말아야 했던 경기였다. 이 경기 딱 두 간째 양상으로 거의 70% 간다고. 투수 상관 안 하고. 그럼 이거 오바일까? 오바 좋을까? 그리고 이제 또 소프트뱅크는 그 전날에 우리가 먹은 날에 1점 개운해더만 어제는 또 그 4점 내고 라쿠텐 또 4점 내고 그랬네.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 그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끔 되면은 형들아 승패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아니 갈만한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 있으면은 찬스가 돼서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잖아, 그죠? 이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해? 그 소프트뱅크 되게 좋아 보여 이거. 형들 이거 5.5 가야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우리 그 답답했던 경기도 라코가 더 쳤는데 라코가 못 내서 그런 거고 결국은 났잖아. 그리고 이 시즌은 항상 보면은 저번 주 일요일에 아마 붙었을 텐데 이게 오래된 시리즈가 아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됐노? 방금 7대2인데요. 뭐 했는데요? 벌써 태그인데요. 뭐 다른 것만 잘하면 우리 먹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리고 요 경기는 소프트뱅크 승을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배나 프랜승 쪽으로 보고 다득점 쪽으로 줄고차게 요새 한 조합 보면 많이 주고 있는데 갈만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토 같은 경우는 지금 야수의 아까 오너랑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야수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 타선 지원도 잘 못 받는 편이거든. 그래서 기준점이 낮은 거야. 피칭도 좋지만 야수들의 도움을 못 받고 지원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기준이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니오넴이 발생되고 있는 이 공갈포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지지가 않거든. 나는 평균적으로 또 이제 니오넴의 또 그 이토 같은 경우는 6.3 그러니까 6이닝 이상은 거의 넘겨준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토는 조금 아껴주기 때문에 이토는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내리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마운드 운영이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사사고가 아예 없지만은 구종이 다양해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가진 친구죠. 그래서 니오넴인데도 아직 지금 벌써 9승이나 했던 부분들이고 니오넴 투수인데도 2.98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퀄리티 스타트도 한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펜은 휴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야. 쉬었잖아요. 어제 쉬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 ERA도 중간 정도 내주고 있습니다. 3.4대 3.5 많이 나갈 때는 한 3.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라하고 그 다음에 이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마 이렇게 저기 아사마 빠지는 상황이지만 또 마츠모토가 돌아오고 그 다음 곤도 그 다음 기요미야 그 다음에 뭐 하이타선 좀 이제 약간 유튜브스럽게 우리 신조 감독이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는 잘 맞고 있어요. 타순 조정을 하거든. 원래 좀 신기한 게 일본 야구에서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뭔가 좀 잘 떨어지고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또 모두 타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좋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오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사이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그래야 꼴이 되는 거고 5.5를 빨리 결과를 못 내면은 답답하면 소프트뱅크를 갈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 히가시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마랑 더불어서 항상 부상 부진을 가지고 또 에버리지 나올 때 나오는데 또 지정 등판이 너무 피칭이 완전 개망가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스트볼의 구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7월달 말부터 지금 8월 지금 끝날 쯤 다 돼가는데 요 부분까지 계속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바적인 측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제 또 이제 그 반도 터지는 거 있잖아. 반도 터지는 거 봤을 때 타격으로 또 메꾸는 모습들 요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라라든지 데스파이네라든지 노무라 뭐 다이주 뭐
요런 부분들 라쿠텐한테 안 밀렸죠. 초반부터 또 밀어붙이는 요런 모습들. 그래서 장난만 안 치면은 또 이제 리도프들 뭐 맘마미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출루는 잘해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작전 같은 거 걸어서 뭐 카이가 죽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이거는 소프트뱅크 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라쿠텐은 갈만했었고 라쿠텐이 이제 우리가 그 1점 못 내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경기 때도 계속 역배주니까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갔던 거고 이 경기는 뭐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가시야마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오님한테 좀 말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배당이 좀 좋은 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냥 니오넴이 역배승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될 거는 이토가 나와도 너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가시야마 한쪽에서 점수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메꿀라고 5이닝 안에 결론이 도출되고 아니면 5이닝 안에 뭐 근접하게 갔다가 뭐 똥줄 이긴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큰 경기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붙었을 때는 7.5까지도 받았을 때도 다 오바를 근사치까지 내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수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시리즈에서는 막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자 라쿠텐 기시 그 다음 사사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사사키하고 야마모토 맨날 잡는 가자 구창모 이의리 방송 보는 분들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해줬죠. 저번에 사사키 로키 뭐라고 했나요? 그때 뭐 했냐 어떻게 떴냐면 얘는 5점을 주고 야마모토도 똥줄승이고 지바로 때도 다 1점 차로 했어. 절대 반대편이 이겨도 지바가 이겨도 굳이 가야 될 메리트는 없을 거라 봤는데 물론 둘 다 이긴 이겼어. 라쿠텐이 마지막 9회말 찬스 못 살리고 그 오리스 반대팀 누구 거기도 못 살려줬는데 좋았던 경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상대로 흘러갔고 사사키는 좋은 배당을 주는데 이유가 있어. 만약에 피칭이 좋았으면은 지금 라쿠텐이나 기시알베 상대였으면은 1.4세까지도 주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사사키 로키를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언더적인 부분만 봐주고 빠져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오바가 더 좋아 보일까요? 어떤 게 좋아 보일까요? 그리고 지바가 또 어제 그저께 뽀록이 아니고 어제도 또 에버리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럼 선택지가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이게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저는요 오늘도 사사키 로키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사키 로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이게 기준점이 아마 6.5가 6.5인가요? 6.5바 그때 5점 내듯이 뭐 아니면 그걸 떠나서도 오바가 났다고 봐. 라쿠텐이 또 어제 뭐 소프트뱅크 한 건 너무 잘 알 거고 페이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홈 사사키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얘는 아직 그거 소포머 진 것수도 하게라도 좀 민망한데 그리고 그 후반기 3경기 중에서 2경기를 라쿠텐을 만났거든요. 근데 재미를 딱히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또 사사키 로키가 당황 타면 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옛날에 불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그리고 타선 동반 돼야 승리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지금 구위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불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 도조 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봐. 히로하타와 게레로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소타라든지 꾸준히 또 이제 지바에 그 10년 5년 있을 동안 계속 나와줬던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발이든 불펜이든 일단 오버적인 측면이 언더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경기고 그리고 타선의 힘을 잡아줘가지고 경기를 또 잡아냈거든요. 2번부터 4번까지 웨이더를 여전히 못하는데 또 이제 특유의 그 기동력으로 또 단타발이 약간 히로랑 비슷하게 고하는 부분으로 가서 또 끈적끈적하게 나와줬던 부분도 있거든. 특히 뭐 야스다라든지 히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키가 또 수비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호수비 좋았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나는 요거는 이제 다득점적인 부분이 오히려
사사키 루키 카드가 나와도 지난전에 또 5실점 나왔던 부분도 뭐 잘 친 것도 있지만 공 자체가 막 여러 말하는 뭐 야마모토 신앙처럼 이런 느낌의 받은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오버보고 그다음 또 라쿠텐 투수도 우리 기시 아르베가 나왔단 말이야. 기시 아르베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득점을 깔고 가야 되고 이제 나이 많은 선수 중에서는 솔직히 야쿠 이시카 제외하고는 뭐 와꾸이든 뭐든 다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1년이 더 고비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다 솔직히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 라쿠텐의 뭐 노리모토도 아시겠지만은 선발성을 보여주는 친구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하야카와도 지금 안 보이고 기시도 마찬가지, 노리모토도 마찬가지고 맞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이 흔들리는 선발진들을 라쿠텐은 뭐 타격 니시카라든지 아사무라라든지 출루라든지 출루도 소뱅전에 꽤 했어요. 소뱅전에 또 그 1차전 때도 꽤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경기는 오바 쪽이 가장 낫다고 보고 지바 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바가 만약에 역배였었다. 그리고 배당이 뭐 아까 저기 뭐 아까 1.98처럼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사키 상대로 또 타율이 2할 9푼이 넘어가는 선수가 5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왜 라쿠텐의 이 알 수 없는 3.5 같은 이런 타격이 사사키 로키한테는 또 더 나아졌다는 부분. 그때는 이제 사사키 로키가 피칭이 좋을 때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사키 가는 거는 그냥 홈에서 0.7대를 찍고 있다. 그리고 라쿠텐 믿지 못하니까 잘하지 않겠냐. 배당 좋다. 이런 부분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찍어야 된다는 점. 이런 거 봤을 때 메리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역배나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면,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저번에 찝어냈으니까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기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또 사사키 로키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갑니다. 좋은 친구인데 이제 나는 이제 보는 거지. 다른 게 메리트가 있으면 딴 것 쪽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역배나 오바 쪽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기라 봐요. 지바는 라쿠텐이든 2차전, 3차전을 오바적인 측면에 좀 좋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게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야마모토는 5.5예요. 그리고 야마모토 나왔는데 내가 오바 본 적 한 번 있죠. 딱 한 번. 그럼 이거 아까 니뽀넴처럼 오바 볼 수 있는 경기일까요? 물론 그 경기가 1점으로 오바, 똥줄 오바 나긴 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갈 수 있다 1번. 안 된다 2번. 아니면 저번처럼 똥줄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세이브였어요. 그 팀이 누구였냐면 오바 내준 팀이 그 팀이 오바예요. 저기 세이브였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물 안에서 못 가죠. 근데 뜨긴 떴어요. 더 떴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언더스럽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 경기. 그리고 야마모토도 안 갑니다. 둘 다 거르도록 할게요. 형님들 내보고 거르는 거 잘한다면서요. 나 안 가고요. 세이브 역배. 세이브는 왜 이렇게 자꾸 역배 주는 거야? 잘해도 무시당해요. 이 팀은. 프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야. 오바를 갈 것이냐 아니면 역배를 갈 것이냐. 오케이? 역배를 많이 본다는 소린가요? 의도한 건 아닌데 일단은 좀 보는 편입니다. 오릭스는 솔직히 말해서 세 마리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누구야? 야마오카 아이가 야마오카. 나는 실질적인 형님들이 이제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런데 솔직히 지금 오릭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탈삼진 잘 잡는 야마오카예요. 야마모토도 물론 세이브 딱 그때 지난 경기 세이브는 세이브 9이닝 참실세였지만은 위기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140개 던졌나 130개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태미나는 좋죠. 나이가 98년생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래도 붙었던 퍼시픽이나 인터리그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무서워할 수 있는 부분은 야마모토가 세이브예요. 도노사키라든지 타이어는 지금 도노사키 났지만 또 도노사키 홈런 치고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 타율이 전부 다는 아니란 말이야. 왜? 일본 야구에서 솔직히 타율이 고타율 3할 넘는 애들 몇 명 되냐. 2할 9푼에서 언저리에서 중요할 때 타격치고 믿을 만한 이게 더 큰 거지. 우리나라는 3할이 중요하다 이가. 딴 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있는 팀이 세이브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거를 뭐 못한다 이런 건 다 사기꾼이죠, 힘들아. 가능성이 크고 가능성을 보여줬고 내가 그날 봤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잖아. 그리고 130개 넘어갔던 부분들도 물론 철인이긴 해. 나이가 젊으니까 계속 식닥 던져서 왔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던질 거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뭐 130개 던지면은 문제가 번전이 생기더라고. 모리시타도 생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나온다 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진 않을까. 세이브라는 팀을 만났을 때는 그런 부분 있다 보여지고 일단 불펜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오리스 불펜들은 싹 다 찾아봤거든요. 잠깐 나오는 친구까지 싹 다 봤어요. 왜 이 경기를 내가 세이브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봤을 때 강점을 가져가고 삼진 비율이 많았냐? 요런 거 봤을 때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비중이 됐었으면 이걸 또 경기를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야.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낮았고 전체적인 불펜 좋지만은 세이브 이런 강타자들을 만나 야마카나 몰이나 이렇게 경험 많은 타자들 만났을 때는 볼넷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야마모토 기록적인 부분들은 뭐 잘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무시할 순 없고 뭐 거짓말 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타선 같은 경우도 내가 왜 보냐면은 오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누가 제일 잘해? 야생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왜 이렇게 오늘 후원이 좋지? 누구야? 나카가와잖아. 나카와. 그리고 지금 전체 이제 퍼시픽 센트럴 리그 퍼시픽 센트럴 리그 중에서 가장 OPS가 좋고 가장 믿음직한 WRC 플러스 이게 뭐냐면 타격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야. 요새 국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중계하청에서 타격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거든요. 이게 가장 잘 되는 팀이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오리스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지표니까 체감상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지금 유마, 이 친구가 또 신성같이 또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유마 지금 나는 유마 안다. 유마를 모르면 형들이 1년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유마 이 친구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몇 경기째 잘하고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형들이 오르스 경기를 안 보고 있거나 그냥 대충 보거나 이런 느낌이야. 그냥 투수 보고 찍고. 알아 몰라 형들아. 이 친구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보려고 하는 거야. 오버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존 선수 가지고도 내가 가능성이 꽤 보였단 말이야. 그 경기 또 출루도 꽤 있었고 오리스도 출루가 꽤 있었거든. 근데 이런 유마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또 1할달이 있잖아. 1할달이. 그래. 맞죠? 1할달이 통구 그래. 말 잘했어요. 통구 임마가 또 세이브 전에 있잖아.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석훈이야. 지석훈인데 영양가 쏠쏠하게 해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통고는 그냥 평소에 일할 달에 그냥 뭐 도와줄 때 도와주고 세팅해주고 안타 나가면은 뭐 뒤에 잘해주면 또 점수 나는 거 이런 거거든.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또 뭐냐 좀 또 할 때 이런 부분 또 홈런 쳐가지고 또 나와준 부분에 또 세이브 전에 또 그 말하는 후루꾸잖아. 뭐 통고 저 새끼 뜬금포 저 새끼 제일 많이 하잖아. 이여름 이해 안 될 때 딱 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이 제일 많은 게 세이브 전이에요. 교세라 오세담 오사카에 다든 아니면 그 뭐냐 그 세이브의 그 무슨 돔이고 무슨 라이프 돔에서 그게 다들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 오버적인 측면이 많고 이마이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히라이랑 좀 비슷해. 야도 약간 변태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 그리고 최근 조금 많이 던졌어. 거의 다 109야. 마츠모토도 좀 많은 편이고 지금 세이브 선발들 조금 굴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이마이가 지금 올해만 뛰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만 한 게 정확히 안 할 수도 있잖아.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록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봤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금까지 잘해놨어. 5번이 5번. 흔히 말하는 좀 신뢰가 못 믿어올 수 있어. 근데 아까 뚫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 야마모토처럼 이렇게 뚫고 가서
보여주는 스타일도 있고. 근데 이마이의 투구 성향이나 뭐 이렇게 패턴 넣는 거 보면은 약간 불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버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이브 그 좋은 불펜이 2경기 연속 2를 내고 말았죠. 그래서 또 승리 투수 요건을 마치 못 또 잘 던지고 내려갔는데 미즈캄이라든지 그래서 또 타자들 또 역전시켜줬는데 또 뒤집어가지고 끝내기한테 치는 부분들. 그리고 세이브가 지금 일주일 평균성은 누가 나오든 7점, 레벨 7, 8, 일본 야구에서 7, 8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높으면은 4나 5나 요 정도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데이터니까 그 조금만 못해도 올라갈 거 아니야. 평균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데이터가 에버리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그래만 감안을 해줘도 6.48이 정도는 공이 희발이가 없거나 지금 역할을 못 해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오버적인 측면이 실제로 경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했던 도노사키 또 바로 홈런 나왔고, 그 다음 구리야마의 지금 뭐 가쿠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경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야 토모야 같은 경우도 지금 교세라 돔에서는 15번 나와가지고 지금 7안타 정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게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떠도 저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이제 오리스 지바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야지 둘 다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 갈 거면 뭐 가는 게 맞겠노? 왜냐? 내랑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명은 항상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명을 깔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생각을 꼬아오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을 더 해봐서 그런 포인트에 1.4 있으면 다른 1.5 지금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더 본다는 거지. 둘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사사키가 조금 나아요. 나는 안 가요. 난 둘 다 안 가는데 분명히 여기 지바 갈 사람, 오리스 갈 사람 있거든. 그 중에 근데 2개 다 가는 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걸 2개 다 먹는 거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 않냐. 물론 둘 올 수도 있지만 좀 쉽지 않은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둘 중에 한 명 선택해. 둘 중에. 그때도 그렇고 항상 얘네 로테이션이 같아. 이의리아, 구창모, 사사키, 로키, 야마모토거든. 근데 항상 보면은 내가 찝어줄 때 항상 이렇게 만났을 때 갈 땐 또 가지만은 그냥 좀 평이성을 보이잖아. 항상 보면은 먹을 때도 한 2번 있으면은 못 먹을 때도 가지 말라서 안 될 때도 한 2번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배당을 딴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선발들이 물론 좋아요. 그런 이제 능력적인 측면을 깔 수가 없어. 그거를 거짓말하면 내가 사기꾼이라서. 근데 반대편에 지금 흐름이라 봤을 때는 라쿠텐은 오버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세이브가 지금 계속 역배 2.2 경기를 받을 경기도 아닌데 계속 무리하게 역배주는 약간 매치가 역배주고 좋은 배당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냐. 야마모토 순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준 거지 않냐. 그래서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도 오버 보고 사사키 경기도 오버를 보고 저번에 봤던 것처럼 좀 다득점에 좀 이겨도 한번 보자고. 오늘 지바가 이겨도 똥줄로 한 1점 차로 이기고 올스가 이겨도 뭐 연장 가서 이기거나 뭐 갈 건데, 연장을 가면은 타격 짜임새는 세이브가 훨씬 낫죠. 왜냐면 노련한 맛은. 그러니까 뭐 타격은 요시다도 있고 뭐 다 좋아. 뭐 스기모토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결승적으로 띄워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이브 타자들이 기대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세이브가 또 역배 받을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역배승에 프랜승에 다득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세이브 역배승에 프랜승에 다득점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자면 의도한 건 아닌데 조금 역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코 경기는 뭐 지켜볼 사람 지켜보고. 근데 나는 일단 보여준 것들이 훨씬 많고, 오노키가 이제 피칭이 선발이 정상적이다가 더 좋은 모습 쪽으로 하마구치랑 더불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야쿠르트는 하라줄이라든지 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아레즈라든지 뭐 불펜 뭐 콘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맥거프도 마찬가지고, 그런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좀 폼이 떨어진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여러 말하는 요코가 아까 본의 아니게 지금 1위를 완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다득점 아니면 요코승 쪽으로는 나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니치 같은 경우 이제 요미전이 나왔지만은 뭐 그렇게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오노 피칭은 또 한신 또
여러분 좋아하는 자상바 약하고 또 언더적인 컬러는 계속 나오고 니시유키의 이제 6이닝 이터적인 부분은 오리스 있을 때부터 단련이 많이 됐죠. 숱한 상황들 그런 거 봤을 때 그래 보고 그래도 또 한신 타자는 리드오프 토토아랑 그 다음에 나카노 요 부분 되지만 오야마라든지 사토 데루아키라든지 뭐 나머지 6번, 7번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언더 그러니까 오늘 5.5 경기들이 오히려 언어버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 이제 투수로서는 야마사키가 나와서 언더적인 측면을 보는 거고 타마무라 이 친구는 스윙맨 역할을 해줄 때도 있는데 선발로 나갈 때나 불펜으로 나갈 때나 그렇게 좋은 모습을 기대한 적은 잘 없다 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됩니다. 큰 기대는 안 되고 어쨌든 이거 보는 것도 이제 클린업 트리오 때문에 그래도 히로 쪽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기회는 히로 쪽이 많으니까 히로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야마사키의 피칭적인 부분은 지금 묘미의 5마리 중에서 선발 나오는 용면까지 포함을 해서 의외로 숨은 좀 잘해주는 부분은 오히려 야마사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 소프트뱅크하고 니오는 경기는 항상 그냥 압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준 좀 상당히 낮다 보고 투수 차이 그 다음 히가시야마 미마 요 선수들은 부상과 부진과 평균성을 보여줬지만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왜냐면 너무 부상이 너무 많았어 특히 뭐 히가시야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5.5 경기들이 은근 좀 좋을 수도 있다. 언더도 좋을 수 있고 그래 보고 라쿠텐은 어제 이제 소프트뱅크 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사사키도 예상한 대로 저번에 또 이제 쉽지 않았던 거 이제 점수를 좀 줄 거라 봤었죠. 그리고 이제 사사키 그 만나야 되는 타자들이 다 2할 8푼이나 2할 9푼이나 최소 출루 그때 라쿠텐은 붙었을 때는 라쿠텐이 컨디션이 안 좋고 평균 2.5, 3.5 내는 부분에 있었던 라쿠텐의 선수들이었어. 근데 그때도 좋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키 쪽으로 안 가고 다득점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바 같은 경우도 기동력을 보여줘가지고 2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또 좋은 모습을 이틀 연속 보여줬죠. 그러면서 세이브도 잡았고 맞죠? 그래서 세이브 불펜들도 아까 역으로 봤지만 세이브 불펜들도 털어냈었고 뭐 또 잡았는데 또 점수 냈는데 세이브 점수 냈는데 또 했고 요런 끈끈한 건 지바가 잘했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한테 상성이 있고 뭐 소프트뱅크가 계속 비비고 아 저 새끼들은 무슨 소프트뱅크만 만나면 돌아쁘노 작년하고 그래 얘기를 했던 거다. 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두 번이 위닝 시리즈 가져갔잖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버적인 측면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준점도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도 피칭이 뭐 1년도 안 됐는데 뭐 약간 조금 힘에 붙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 전적도 있고 세이브 이마이라든지 오리스 야마모토 같은 경우도 뭐 나는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역배를 도전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너무 낮다가 봐. 그리고 야마모토가 내가 5.5 오바를 유일하게 보고 그날 1점으로 해가지고 겨우 먹었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세이브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통구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마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고 알겠죠? 그래서 타격 싸움은 될 거고 언더 봐도 5.5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마모토 이름 가지고 계속 주는 건 난 아닌 것 같고 경기를 보고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알겠죠? 그리고 이마이도 히라이 같은 변태적인 이 말로 깔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불펜 터진 거 지바한테 불펜 2번 터진 거 요것도 그다음에 지금 일주일 동안 6.47 요거 찍어주는 것도 세이브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오늘 5.5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영역이 도전해서 뭐 4배 찍을 수도 있고 뭐 요중에서 프렌을 그래도 찍어야 된다고 한다면 없어요. 그냥 요미가 프렌을 갈 거면 저는 이 경기를 배팅을 안 할 거야. 만약에 갈 거라면. 그래서 나는 굳이 뭐 프렌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도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언어볼을 조질 거냐 아니면은 뭐 한신성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봐.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한 건 5.5 경기 세 경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궁금해. 그리고 니오는 경기는 또 오바가 나와줄지 양현종처럼 과학처럼 또 나와줄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 나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지표 분석할 때 모든 게 들어갑니다. 내가 일단 경기 본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정리, 상대 전적 이런 건 다 당연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다시 한번 보죠. 그다음에 또 생각하고 이래하고 도출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겐토를 찍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배 잘 보내요. 온오버 잘 보내요. 방대 언더 잘 보내요. 오버는 좀 보기 편하지. 왜? 왜냐 오버 마음 편하니까 언더를 그냥 찝어내고 4개씩 찝어내는 거는 근데 뭐 경기 보는 게 있으니까 짧게 찝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한신이나 세인트루이스 잘 때 하기 전부터 시리즈 하기 전부터 이 팀은 언더 가능성이 많이 큰 팀이니까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냐 예상도 좀 하는 부분이잖아. 알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구경하고 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일 동안 150개 하시면 돼요. 후원이 왜 이렇게 많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게 한 4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추천 한 번씩만